안녕하십니까. 124회 정보관리기술사 빛을풀이를 맡은 3교시 담당 임호용입니다. 네,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개발자의 공급 부족과 원인과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4월 달쯤에 뉴스에 한창 이슈가 됐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공급에 대해서 부족해서 이것을 어떻게 기업이 대응을 할지 그런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거랑 상당히 관련이 있게 이런 개발자 공급 부족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이 IT 서비스 분야의 산업 특수성과 노동 특성 관점에서의 원인으로 나왔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으로 명시가 된 하도급 구조 개선의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하도급 구조 개선의 제도는 대부분 다단계 하도급을 의미를 하고요. 개발자 부족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좋은 개발자나 고급 개발자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개발자 부족은 4차 산업의 혁명에 대응하는 인력이 부족이고, 흔히 말하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등의 이런 IT 빅테크 기업의 개발 인력을 공격적인 흡수하는 전략으로 인해서 현재 개발자 부족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단락을 잡아봤는데요. 1단락에는 이런 개발자 공급 부족의 이유 또는 원인을 설명해 이유나 원인 그리고 혹은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고, 2단락에는 물어본 것을 그대로 적어서 원인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3단락에는 이런 제도의 한계점, 개선 방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작성을 할 때 이러한 법적 근거인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0조의 3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줌으로써 이런 답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더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4단락에는 IT 기업의 현재 개발자 공급 부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이걸 풀어줬으면 좋은 답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4월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란 심화 현상이 가속되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흔히 말하는 배틀그라운드 게임 개발사에서 시작한 개발자 연봉 인상 약 2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이러한 연봉 인상이 치킨 게임, IT 산업의 전 분야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것이 출처가 2020년에 12월에 이슈 리포트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한 법조항을 언급을 해주시고, 인사이트 1단락과 4단락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을 해줌으로 인해서 물어본 문항을 더 논리적으로 전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득점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 것은 1단락의 문제 진단 그리고 도입과 물어본 문항에 충분한 답안지의 분량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결과로 IT 기업의 개발자 영위를 위해서 기술사로서 기업의 전략 혹은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이 돼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맥스힙, 민힙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료 구조 중에 힙이 있는데요. 이러한 힙은 기본적으로 키가 정렬되어 있는 형태의 자료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힙은 크게 맥스 그리고 민 힙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맥스 힙은 가장 큰 키의 값이 루트 노드에 있는 힙의 형태이고, 민 힙은
키가 가장 작은 값이 루트 노드에 있는 힙입니다. 그래서 1달러부터 4달러까지 쭉 구성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힙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맥스 힙을 설명해 주는데, 맥스 힙을 설명할 때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배치함으로써 더욱더 공격적인 목차를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락에는 맥스 힙이랑 민 힙을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힙의 정확한 개념 그리고 성립 요건을 작성을 해주셔야지 더 정확한 답과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힙은 완전 이진트리, 단 정렬 상태, 키의 대수관계를 구분해서 형태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하실 것이 맥스, 민 힙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작성을 했다면 점수는 정확히 안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구조이지만 소팅과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풀 때는 시간과 공간 복잡도를 써줘야지 더욱더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힙을 표현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힙이 노드가 추가되고 삽입이 되고 삭제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그림까지 같이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 공간 복잡도를 간글이나 혹은 표에 어떻게 해서든 칸을 할당을 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락에 맥스와 민 힙의 비교 또는 힙 자료 구조에 의사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더욱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NoSQL의 모델링 패턴 3가지 그리고 NoSQL의 모델링 절차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패턴 3가지나 모델링 절차는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단락에 패턴을 써주시면 되시고 3단락에는 모델링 절차를 표현해 주시면서 이런 모델링 절차를 디테일하게 그리고 모델링 패턴은 그림을 도식화를 해주시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락에는 NoSQL의 모델링의 개요, NoSQL의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2단락에는 패턴 3가지 패턴을 3가지만 설명하라고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 많이 더 알고 있다면 이것을 더 써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락에는 모델링의 절차 그리고 4단락에는 모델링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 절차에서 끝난 NoSQL의 최적화 하드웨어 디자인이 있는데 이런 NoSQL의 최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단락을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 패턴은 정확하게 디노멀라이제이션, 어그리제이션,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 이런 부분 패턴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모델링 절차는 도메인의 모델을 파악하고 출력 형태를 디자인, 설계를 한 다음에 이러한 패턴의 데이터를 모델링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최적화가 필요한 기능을 나열을 합니다. 이런 기능이 나열된 다음에는 후보군으로 NoSQL에 선정을 하고 이러한 NoSQL이 어떤 성능이나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지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선정을 한 이후에는 NoSQL의 모델링 최적화 또는 이것을 사용하는 하드웨어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득점을 조금 노려보겠다고 하면은 NoSQL의 모델링, 이런 도입부, 그리고 절차 이후에 세부 활동이 되는 1단락과 4단락을
작성을 해줌으로써 논리적인 흐름을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링 패턴이 단순히 표 2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줄, 4줄 혹은 5줄 이런 도식화, 그림을 같이 넣어주면서 시각화로 디노멀라이제이션이 뭐다, 어그리게이션이 뭐다,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이 무엇이다, 이러한 시각화를 같이 해줬으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델링 절차 작성을 할 때는 단순히 내가 외운 것이 아니라 정확히 실무에서 한다. 실무 현업에서는 이렇게 어떤 업무를 통해서 수행을 한다. 이런 느낌이 나는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교착 상태의 개념, 그리고 은행가 알고리즘의 개념, 그리고 자료 구조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세 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교착 상태의 개념. 두 번째, 은행가 알고리즘의 개념. 세 번째로는 자료 구조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특히 개념이라는 것을 물어볼 때는 조금 작성을 하기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개념을 쓸 때는 2교시에서는 딱 2줄 정도밖에 안 끝나는데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을 하거나 도식화를 위해서 그림을 넣어줄 때도 약간 좀 뭔가 내용을 넣는 데 있어가지고 원활한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착 상태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목차를 추가적으로 구성해서 단락을 구성해 주시면은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내용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교착 상태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발생 원인까지 같이 알고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는 은행가 알고리즘의 절차를 제가 그림을 넣었는데 은행가 알고리즘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은행가 알고리즘의 개념을 반페이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개념만으로 반페이지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념하고 절차를 같이 넣어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은행가 알고리즘의 자료 구조는 available, max, allocate, need라는 단계를 통해서 자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교착 상태의 개념과 발생 원인, 왜 발생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필요 충분 조건에는 상호배제, 점유화되기, 비선점, 환영되기, 흔히 말하는 상점 비환으로 두음을 외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예방, 회피, 발견, 회복의 기법이 있는데요. 은행가 알고리즘은 여기서 교착 상태를 회피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글로 회피 방법에는 은행가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고득점 포인트는 개념만 물어봤다고 문제에서 개념만 나왔다고 해서 개념만 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러한 토픽들은 전부 다 대비를 해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차별화가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착 상태의 후가 될 수 있는 원인, 그리고 은행가 알고리즘의 절차, 이러한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를 해야지 차별화가 되고 고득점을 얻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단락에는 은행가 알고리즘 자료 구조가 어떻게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이러한 사례들을 제시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문제입니다. OSI 7 레이어의 각 계층과 특징을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1교시에 프레임 릴레이가 조금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 릴레이가 어떤 네트워크 통신 간의 이런 전송 기법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OSI 7 레이어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1교시에서 연장이 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생각하면은 연계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첫 번째, 계층과 특징을 물었다고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OSI 7 레이어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작성을 해주고 나서 계층과 특징, 이거를 설명해야지 흐름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락에는 OS 7 레이어의 개요를 설명해 주는데 이러한 OSI 7 레이어는 표준이 있기 때문에 표준 넘버를 작성을 해주시고 OSI 7 레이어의 개요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요를 설명을 하실 때 도식화를 같이 섞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계층도 분리를 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계층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3단락에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락에는 디팩트 스탠다드인 TCP/IP와 비교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런 OSI 7 레이어를 더 자세히 안다고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OSI 7 레이어를 풀 때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이런 계층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는 상위 계층, 하위 계층을 나눠서 그룹화 될 수 있는 계층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각 계층별의 특징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로는 단순히 특징으로만 보기에는 계층과 특징이기 때문에 계층의 특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계층의 특징은 물리 연결, 논리 연결, 연결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주소 제어 등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OSI 7 레이어의 계층과 특징을 말하는데도 여기서 점수를 더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경우에는 OSI 7 레이어의 표준을 명시를 반드시 해주시고 이러한 계층 간 작동을 할 때는 서비스 프리미티브라는 계층 간 작동 원리를 강글이나 혹은 어떤 표 데이터에 언급을 해줌으로써 더 자세하고 디테일 있는 답안지를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SI 7 레이어의 각 계층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란이나 프로토콜, 장비, 예를 들어서 라우터 이런 장비들을 더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락에는 디펙트 스탠다드인 TCP/IP와 비교를 해서 OSI 7 레이어를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거를 채점관 있게 어필을 함으로써 더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과 침입 방지 시스템의 개념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하나를 비교하는 문제,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념을 비교해서 2단락과 3단락을 구성을 하고 이것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이런 IDS나 IPS는 보안 솔루션이기 때문에 1단락에 보안 솔루션에는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 그리고 방화벽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면서 IDS, IPS를 비교 설명하는 흐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DS는 위치하는 곳이
파이어월, 방어벽의 뒤편에 있고, IPS는 목적에 따라서 DMZ에 놓을 수 있고, 파이어월 뒷단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목차를 잡아보면은 1단락에는 보안 솔루션의 개요, 2단락에는 개념 비교, 3단락에는 도식이 포함된 상세 비교 혹은 특징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단락에는 이런 2단락과 3단락의 비교를 조금 더 확장해서 방화벽, 파이어월까지 같이 비교를 해주면 더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출제 배경 중에서 랜섬웨어 등의 보안 공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서는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는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득점으로는 IDS, IPS가 비교적 헷갈리기 쉽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작성할 때 명확한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어필을 할 수가 있겠고요. 4단락에 방화벽과 비교를 함으로써 더 확장적인 보안 솔루션 혹은 인공지능, SIEM, ESM 등을 통해서 보안 솔루션을 더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